안녕하세요. 구해조 스탁 유미라입니다. 오늘은 오전 한때 좀 상승세를 보였던 코스피가 한국은행의 금리가 동결된다는 소식이 이어지면서 하락으로 전환했다가 결국 내림세로 마감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코스닥 역시 외국인이 2년 이래 가장 많은 물량을 시장에 쏟아내면서 하락을 견인한 모습이었는데요. 자, 코스피는 1.05% 하락하면서 2054선에서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2.51% 비교적 큰 폭으로 낙폭을 키우면서 638선에서 마감 지었습니다. 자, 코로나19와 통화정책 그리고 글로벌 증시까지 우리 시장을 계속해서 쥐락펴락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불안정한 시장 속에서도 앞으로 시장 흐름은 좀 어떻게 보면 좋을지 또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가면 좋을지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전략 세워가 보시죠. 자, 오늘도 우리를 구해줄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자, 참 어려운 시장입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분들께 꼭 구조 요청 한번 해보시죠. 강호진, 서성민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 구해조 스탁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또 같이 호흡하면서 성공 전략 세우고 있는 거 아시죠? 자, 두 분의 전문가들이 여러분들 구해드리려면 여러분께서 저희에게 먼저 구해줘 하고 꼭 외쳐주셔야 합니다. 저희에게 직접 SOS 외치는 방법 두 가지 방법 먼저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문자 참여 방법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9100, 샵 910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건당 100원의 문자 이용료 발생합니다. 가지고 계신 종목이나 비중 보내주시는 게 아니라요. 앞으로 어떤 종목 매수하고 싶은지 저희가 상담해 드릴 테니까요. 어떤 업종 좋아하시는지 또 어떤 테마 좋아하시는지 또 투자 성향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챙겨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보다 길게 사연 남기고 싶으신 분들 게시판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알기 쉽게 화면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자, 먼저 포털 검색창에 구해조 스탁이라고 검색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링크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머니투데이 방송 구해조 스탁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깜빡깜빡하는 버튼 시청자 사연 신청 게시판 클릭하시면 언제든지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장기로 보시는지 단기로 보시는지 이런 투자 성향과 또 어떤 테마, 업종 좋아하시는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챙겨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와의 소통창 지금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핸드폰 들고 저희에게 사연 남겨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챙겨봐 드릴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도 마무리를 해봐야겠죠. 내일장 대응하기 위해서 오늘장 어떻게 마무리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강호진 전문가님과 코스피 좀 짚어볼까 하는데요. 전문가님 사실 장 초반에는 제가 오늘 보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소식도 전하고 하면서 좀 올라주나 싶었어요. 근데 뚝 떨어져서 다시 못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흐름 좀 자세하게 짚어봐 주실까요? 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열어보니 특별한 대책은 없다, 약간 이런 실망감이 좀 나오게 되면서 하락이 좀 나왔었고, 근데 게다가 오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으나 시장은 금리 인하를 예상을 했으나 금리 동결을 하게 되면서 이 기대감과의 좀 어긋나는 상황으로서 늘 시장은 이 예상했던 대로 이뤄지기를 좋아하지 사실 예상했던 대로 반대로 가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결 소식에 따라서 추가적인 하락이 좀 보여지는 그런 시장이었고, 게다가
뭐 확진자도 추가적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발표가 나오게 되면서 거기에 하락에 좀 더 하방 압력이 좀 강해졌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 뭐 앵커님은 짝사랑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갑자기요? 네. 짝사랑 뭐 좀 해본 적이 있었죠, 어릴 때. 지금 이 코스피 시장도 사실 지금 짝사랑 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뭐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오매불망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외국인 수급이 계속적으로 빠져나가게 되면서 지금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시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수급적인 부분 한번 살펴볼 텐데 지금 4거래일 연속으로 뭐 대량 매도세를 좀 보이게 되면서 대략 2.8조 원을 순매도를 하면서 시장 하락을 좀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외국인 수급이 조금 돌아와줘서 이런 좀 하방 압력을 좀 낮춰주기를 그런 기대감을 좀 갖고 있어야 되는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뭐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지금 어제부터 오늘 계속 순매수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선물 시장, 뭐 현물 자체는 매도를 하고 있지만 선물은 이제 순매수로 좀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조금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겠고. 뭐 일단은 추가적으로 뭐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 일단은 뭐 지난 저점을 깨고 다시 한번 저점 구간에 지금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기술적인 단기 반등이 나와 줄 것이냐 아니면 추가적인 이탈이 나올 것이냐를 두고 봐야 될 텐데 일단은 뭐 글로벌 시장을 한번 봤을 때 낙폭은 어느 정도 제한적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국 국내 증시도 조금 안정화되면서 뭐 기술적 반등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이게 내일이 금요일이다 보니까 수급이 그렇게 강하지는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술적 지지 구간에서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지 않는지 뭐 그런 점들을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강호진 전문가는 오매불망 외국인 수급을 기다리는 시장이다라고 하면서 코스피가 좀 짝사랑 중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일단 내일은 금요일이니까 계속해서 좀 유의하면서 상황 지켜보자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서성민 전문가께 좀 여쭤볼까 하는데요. 자, 전문가님 오늘 코스닥은 조금 더 낙폭이 좀 컸습니다. 네. 조금 더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코스닥 시장은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방금 강호진 전문가가 말씀해 주셨다시피 일단은 오매불망 개인만 매수세를 펼치고 있는 모습은 코스닥도 마찬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정말 외국인이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은 물량을 쏟아낸 코스닥 시장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좀 수급 상황이 좋지 않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무려 2,300억 이상을 매도를 하면서 장의 하락을 주도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일단 오늘 장 정리는 재료를 부탁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시장의 하락 이유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우리나라에서 급증하면서 무려 지금 1,500명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 엄청난 속도의 급증을 보이면서 거기에 따른 이제 경제 여파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되는 장이다 보니까 관련된 재료가 있는 기업을 빼고는 다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실적으로 버텼던 섹터 종목들 모두 다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예를 들어서 상한가를 갔던 종목 중에 코미팜 같은 종목은 이제 그 코로나19 관련해서 긴급 임상시험을 승인받았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올라갔다시피 그런 종목들의 수급이 쏠리는 현상 때문에 코스닥 지수가 더 좋지 않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일단은 우리가 차트 부분에서 접근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일단은 코스닥 지수도 차트로 접근을 하게 되면 일봉상, 주봉상 모든 지지선을 깼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월봉을 보면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고요.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봉에 120 월봉선을 쫙 보시면 이 선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내는 모습을 계속 보였습니다. 2009년 이후로는 계속 지켜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그만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지지 라인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락이 추가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해도 기술적으로는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10선까지는 하락이 열려 있기 때문에 조금 성급한 그런 매수는 자제하는 게 좋겠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고 여기서 이제 정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코로나19의 진원지는 중국인데 그 중국에서는 지금 시장이 오히려 상승을 하고 있죠. 그 부분은 이제 경기 부양책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약간의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아까 강호진 전문가가 얘기를 했지만 일단 오늘은 그런 부분에서 실패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리 인하를 하기보다는 금융시장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동결하는 쪽을 선택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경기 부양 효과가 기대됐던 부분이 조금 실망 매물이 터져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코스닥은 오늘 장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리면요. 재료가 필요한 그런 장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서성민 전문가와 함께 코스닥 분석도 해봤는데요. 코스닥도 오늘은 좀 낙폭을 좀 키워갔지만 지금은 재료가 좀 일단 필요한 상황이다. 재료를 부탁해라고 정리를 해주셨네요. 자,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장 마감 상황 정리해봤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구해줘 스탁 성공사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자,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저희가 매일매일 구조 요청에 응답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계속해서 또 수익률 내고 있는 성공 사례들 만나봐야겠죠? 어떤 성공 사례 있는지 만나볼 텐데요. 자, 먼저 어떤 고민으로 저에게 사연 남겨주셨던 분인지 사연 먼저 다시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26일 김성희님께서 남겨주신 사연 다시 한번 만나볼게요. 반도체는 앞으로 계속 좋을 거라고 얘기를 들어서요. 삼성전자도 올라가고 있고 뭘 사야 할지 고민입니다. 제가 사면 내리기만 하는 것 같아서 힘듭니다. 수익 좀 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너무 오래 들고 가지만 않게 해주세요. 라고 사연 남겨주셨었죠. 자, 사기만 하면 주가가 떨어진다 하고 고민하셨던 이 시청자님 저희가 어떻게 구해드렸을까요?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자, 그래서 이분께는 강호진 전문가가 2월 7일 날 지니틱스 종목 구해주셨죠. 매수가 3,200원 선에서 또 최고가는 3,435원 찍으면서 최고가 수익률 현재 6.51% 달성했습니다. 자, 축하드리면서 바로 현재 대응 전략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서성민 전문가도 또 구해준 종목이 있었네요. 2월 7일 날 미코 있었는데요. 매수가 6,350원, 현재 최고가는 8,790원 찍으면서 최고가 수익률 38.43% 달성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축하드리면서 바로 AS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가 다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니틱스와 미코 이렇게 종목 구해주셨는데요. 자, 먼저 지니틱스 먼저 대응 전략 살펴보도록 할까요? 강호진 전문가님, 이 종목 지금부터는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오히려 지금 시장이 눌림을 받게 되면서 같이 조정을 좀 받은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다시 한번 더 기회를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이 지니틱스라는 기업은 웨어러블 터치 IC와 관련해서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인 수혜나 성장성이 남아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추가적인 내용은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청하신 부분이 오래 들고 가지 않게 좀 단기 종목을 좀 공략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대략 한 일주일 정도 딱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눌림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 지지선 구간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이 지속적인 하락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 장기 이평선인 120일 이평선 상단에서 계속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지금 하방 경직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지지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단기 관점으로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지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더 싼 가격에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이런 합병 이후에 그러니까 합병을 했던 이런 기업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 합병 이전에 기대감으로 엄청난 상승을 보이다가 합병하게 되면서 재료 소멸하면서 급락을 보이고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 뒤에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지다가 재료나 아니면은 실적 성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면 다시 한번 그 자리를 찾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니틱스 역시도 지금 상방으로 열어둔 그런 기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추가적으로 추세선을 한번 그어보게 되면 이렇게 저점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또 고점은 낮아지는 이렇게 삼각 수렴 패턴으로 지금 모아져 가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추세선을 보더라도 추세선 하단에 지금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와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이거는 단기 종목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시장을 볼 때도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변동성 지수를 현재 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지금 고점 부근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악재가 있을 때 이 시장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서 이 변동성 지수가 지수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악재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지금 고가 부근에 지금 와 있다가 대부분 다 꼬리를 달고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만큼 시장도 대략 지금 거의 저점에 다 와간다 이런 식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라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니까 여러 가지 종목들 저점 한번 같이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니틱스 다시 한번 대응 전략 살펴봤는데요. 좀 올랐다가 지금 시장이 눌리면서 다시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봐도 된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살펴보시라고 조언해 주셨네요. 자, 잘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어서는 서성민 전문가의 이 종목 이름 예쁘다고 해주셨었죠. 미코 종목 지금 수익률 계속해서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고가 수익률 38.43% 달성한 종목입니다. 자, 축하드리면서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제가 계속 목표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목표가를 훨씬 넘어선 모습이어서 조금 민망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일단은 그때 말씀드렸던 재료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제가 포인트는 잘 잡아드렸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름이 예쁜 만큼 차트도 예쁜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재료는 또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좀 농담 삼아서 진선 미 중에 한 미 정도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좀 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상승 흐름 보였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의미가 있었던 거는 오늘 같은 장세에도 굳건한 모습 보여줬다라는 게 상당히 의미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거래량 또한 어마어마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8,000원, 8,300원대의 주가를 가진 종목이 5천만 주 이상 거래를 실었다는 건 시장의 가장 핫한 종목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겠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주로 소개를 시켜드리는 것보다는 다른 재료가 숨어있는 게 많다. 테마 부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냥 테마 부자가 아니라 조금 알짜배기 테마 부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적인 실적도 가지고 있고요. 자회사 코미코 그리고 미코 바이오메드라는 자회사의 지분 가치도 무시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 자회사 미코 바이오메드가 오늘 사고를 쳤습니다. 바로 어떤 사고를 쳤냐면요. 일단 진단 키트를 개발을 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부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진단 키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장 이슈가 있었던 재료를 붙였다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는 의도적인 부분이 조금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생각하실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서야 관심을 갖기 시작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계시다가 꼭 오늘 같은 날 거래량 많이 실으면서 오늘 같은 날 올라가면 이제서야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차트 분석을 자세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거래량 자체가 의미가 있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차트를 좀 땡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땡겨서 보시면요. 자, 지난번에도 AS를 한번 해드렸는데 그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활주로 차트 부근에는 어느 정도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근에서의 반등이 분명히 포착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가격대에 들어간다라는 건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재료 노출이기 때문에 그 재료 노출에 관련해서 무리한 진입을 할 필요는 없어 보이시고요. 대신에 오늘 거래량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측면을 봤을 때는 추가적인 관심이 계속 진행될 수 있다라는 부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다음 공략 포인트는 일단은 가지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내일 시초가 매도가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 종목이 조금 더 탄력을 받아준다면 완전 고점 부근인 9,700원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승 탄력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오늘 거래량만 봐도 그렇죠.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언제 매물이 출회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주된 그 매수 주체에 그 매도가 나오게 되면 그런 부분을 감당할 수는 없거든요.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뉴스가 나왔다라는 부분이 주된 매수 주체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이 몰려 있는 거라면 일단 눈치 게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리스크를 무리하게 감수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믿고 다시 한번 짚어봐 드렸습니다. 지금 최고가 수익률 38.43% 달성한 종목이라서 굉장히 관심 있게 지금 또 궁금해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은 진입이 좀 어려우니까 눌림목을 기다리라고 얘기를 하시고 또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내일 시초가에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전략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구해줘 스탁 성공 사례 정리해 봤는데요. 화면 보면서 나도 저런 수익률 내고 싶어요 하면서 쳐다만 보고 계시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저에게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성공 사례 주인공 바로 당신입니다. 자, 오늘도 이 시간 굉장히 많이 기다리셨죠?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만나보고 또 저희가 알맞은 종목 구해드리는 오늘도 구해줘 스탁 시간입니다. 자, 지금 앞서 성공 사례들 보면서 어떻게 사연 보내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와 게시판 두 가지 참여 방법 있는데요. 자, 먼저 문자 참여 방법은요. 문자번호 샵 9100, 샵 910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아직도 가지고 계신 종목과 비중 얼마에 샀어요? 이런 내용 보내주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그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따로 구해드리지 않고요. 저희는 신규 매수액을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어떤 업종 좋아하시는지 또 어떤 테마 좋아하시는지 이런 내용들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다 길게 사연 남기고 싶으신 분들은 게시판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알기 쉽게 화면으로 설명해 드릴 텐데요. 먼저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머니투데이 방송 구해줘 스탁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시청자 사연 신청 깜빡깜빡하는 게시판 클릭하시면 됩니다. 들어가시면 마찬가지로 편하게 글 남기실 수 있으니까요. 어떤 업종 좋아하시고 또 어떤 테마 좋아하시는지 또 뭐 길게 보실지 짧게 수익 내고 싶으신지 이런 내용들 꼼꼼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더 꼼꼼하게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와의 소통창 지금 방송 시간 그리고 방송 시간 외에도 언제나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핸드폰 들고 사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올려주신 사연들 바로 만나봐야겠죠. 어떤 사연들이 있을지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게시판에 남겨주신 사연 먼저 하나 만나볼까요? 김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사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글 남겨보네요. 전문가님들 실력도 있으시고 얼굴도 훈훈하시고 아주 방송 볼맛 납니다. 예전에 혼자 기똥량으로 주식하다가 상처만 받았는데 구해줘 스탁 보고 하면 잘할 것 같은 마음이 드네요. 바이오나 화장품 쪽에 관심이 있어서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종목이 있으실지 자신감 생길 수 있는 종목으로 추천 부탁드릴게요 라고 사연 남겨주셨네요. 자, 이 사연의 핵심 포인트 화면으로 요약해 볼게요. 자, 자신감 충전해 드려야겠죠. 바이오와 화장품 중에서 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지금 놀라운 수익 내고 계신 우리 서성민 전문가님 좀 먼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 두 업종 중에서 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어떤 걸로 좀 종목을 구해 주실까요? 저는 그냥 두 가지를 다 하는 종목을 구해드리도록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볼 수 제가 있을까요? 원래 테마 부자를 좀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실적이 되는 테마 부자들은 조금 하락장에 잘 버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을 칭찬해드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왜냐하면 저보다 업종을 더 잘 고르시는 것 같아서 칭찬을 해드리는 건데 이분도 조금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남들 2차 전지 찾고 삼성전자 관련주 찾을 때 이분은 지금 용감하게 바이오 그리고 화장품 쪽을 찾으셨어요. 근데 저는 이 역발상이 지금 그래도 수익을 내주는 그러한 기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먼저 칭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예전에 2차 전지 관련주가 떴던 이유는 테슬라의 상승세가 시작되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가 떴던 것은 인텔과 퀄컴 등의 미국 기업들이 상당한 수익을 창출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세계 제1위의 경제 대국 미국과 제2위 중국을 무시할 수는 없죠. 지금은 지수상으로 봤을 때 미국은 지금 미국 증시는 상당히 안 좋은 시점에 와 있고요. 중국 증시는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근간이 되는 것은 경기 부양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으면 중국 소비주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앵커님께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네. 코로나19 사태 발원지가 어디죠? 코로나19는 뭐 중국 우한 쪽에서 시작되긴 했죠. 네, 그죠. 그런데 중국 증시는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증시는 오르고 있죠. 여기서 역발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중국은 지금 경기 부양책을 통해서 올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다른 나라 같으면 경기 부양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중국은 최근까지 금융 구조 조정을 상당히 강도 높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부채 수준이 너무 높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국가에서 개입을 해서 금융 구조 조정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이제는 돈을 투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제는 3차선을 강력하게 뚫어주는 모습, 미국 시장과는 대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소비가 죽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미국 시장을 버텨줬던 근간도 바로 소비가 핵심이 되다 보니까 그 소비 부분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의 소비와 관련된 그러한 업종을 찾아야 되고요. 관련된 업종 중에 우리나라가 직접 진출해 있는 화장품 업종 중에 VTGMP라는 기업을 종목을 발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VTGMP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화장품 쪽은 VT 코스메틱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케이블리에서 엔터와 그리고 커머스 쪽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플랫폼을 다 갖춘 쪽에서 지금 중국 쪽에서 매출을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집중을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실적은 어느 정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일단 2020년도 기준으로 EPS 1,000원 수준까지는 달성할 수 있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밸류에이션을 적용하게 되면 충분히 중장기로 봤을 때 15,000원 이상은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먼저 설명을 드리겠고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면서 접근을 하는 부분인데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 종목은 탄탄하게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버텨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활주로 차트 부근에서 공략을 하지는 않는 이유는 지금은 어차피 날씨가 안 좋습니다. 시장 상황이 안 좋다는 건 비행기가 뜰래야 뜰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상황 고려했을 때 활주로 차트 밑에 있는 종목도 건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을 때 이 종목은 뭐 내일 시초가 정도 공략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 차트를 조금 긴 시점에서 보면 전고점이 11,800원대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전고점까지 기다리는 데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국의 회복 속도가 조금 빠르다라고 했을 때는 생각보다 빠른 반등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부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1차적인 목표가를 11,000원 부근까지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를 제시해 드려야 되는데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넓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9,000원 선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0% 정도는 버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잡고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신감 충전하고 싶으셨던 우리 시청자님에게는 서성민 전문가가 VTGMP 종목 구해주셨습니다. 뭐 중장기로 좀 투자적인 마인드로 봐서는 15,000원 선까지도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는 하시는데요. 일단 1차 목표가는 11,000원, 손절가는 9,000원 선 정도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꼭 잘 참고해보셨다가 자신감 잘 충전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구해달라는 시청자님들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다음 사연들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문자 사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0822님께서 남겨주신 사연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방송을 통해 좋은 종목 잘 받아보고 있습니다. 못 보게 되면 다시 보기로도 꼭 봐요. 요즘 반도체 쪽에 관심이 많이 가는데 지금 살만한 종목 뭐가 있을까요? 너무 많아서 혼자서는 어렵네요. 도와주세요 하고 남겨주셨네요. 자, 이 사연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볼게요. 그렇죠. 어떤 업종을 하나 골라서 열심히 공부를 해도 또 그중에서 어떤 종목을 골라야 할지는 또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해줄 스탁이 있는 거겠죠. 자, 이번에는 강호진 전문가께 좀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반도체 쪽 좀 관심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떤 종목으로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뭐 반도체 기업을 찾는다고 하셨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뭐 관심이 굉장히 높은 상태고 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이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당연히 그런 종목들을 좀 담아야 하지 않을까 좋을 생각이 것 좀 같아요. 듭니다. 네, 네. 그래서 자,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어보브 반도체라는 기업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비메모리 반도체인 이 MCU를 생산하는 팹리스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MCU라는 것은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이라고 해서 이 어떤 전자제품의 두뇌 역할을 하는 그런 칩이기 때문에 뭐 대부분의 이 전자제품에 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뭐 관심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뭐 전자제품 역시 다양해지고 뭐 출하량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그중에서도 이 사물 인터넷과 관련된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그 이유는 이 MCU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전자제품이 어떤 특수한 기능을 하기 위한 그런 핵심 칩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사물 인터넷과도 굉장히 관련이 높기 때문에 다시 한번 관심, 재부각도 받을 수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뭐 게다가 이제 뭐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점유율이 대략 8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국내 1위 기업으로서 앞으로도 뭐 계속적인 실적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대형 고객사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삼성전자와 LG를 대상으로 좀 공급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해외로도 좀 진출을 하고 있는데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메디아, 오포, 화웨이, 샤오미 뭐 이런 대형 기업들도 있고 뭐 일본 같은 경우에 소니 이렇게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기업에 좀 공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기술력도 어느 정도 인정받은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제가 아까 이 실적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적으로 좀 화면 같이 보면서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실적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좀 상승을 좀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최대 실적을 좀 기록을 해줬는데 특히 뭐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을 봤을 때 뭐 전년도 대비해서는 대략 60-70%가 증가하는 상당히 큰 폭으로 성장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좀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또한 이 재무 안정성을 보더라도 아무래도 팹리스 기업이다 보니까 실질적인 이런 캐펙스가 좀 상당히 적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부채도 좀 적은 편이고 또한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좀 안정적으로 나오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었던 부분이 이 무차입 경영이라는 게 있는데 무차입 경영이라는 것은 이 부채가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자 비용 부분을 보시게 되면 영원 그만큼 좀 안정적인 이런 사업 뭐 모델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제 추가적으로 차트 한번 보면서 가격 전략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시장 조정과 함께 주가 조정이 같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인데 일단은 지금 기준선 부분에서 딱 걸려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기술적인 반등도 나와줄 수 있는 가격대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또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지난번 이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 갭상승이 나왔던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이 갭 구간을 완전히 메꾸지 않고 하락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힘이 좀 남아있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매수 기회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물론 지금 시장 영향으로 인해서 단기적인 조정을 좀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를 좀 짧게 잡을 예정인데 일단은 갭이 발생했었던 가격대인 손절가는 한 8,300원 정도로 잡아두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직전 고점인 1,300원 정도로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뭐 손절가를 잡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갭이 발생했었던 가격대이기 때문에 또한 이때부터 좀 강하게 매수세가 실려왔었던 가격대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 받쳐주는 물량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참고를 해주시고 또한 갭이 발생했었던 때 2월 5일을 한번 보게 되면 대량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60만 주 가량 거래량이 발생을 했는데 이때 도지 캔들을 형성을 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이 단기 매물을 소화해내고 버텨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완전한 이때 들어왔었던 물량들 아직 빠져나가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참고하시고 대응 이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구해줘 스탁 이렇게 다시 보기로 돌려보기까지 하시면서 열심히 챙겨봐 주시는 우리 애청자님의 사연이었는데요. 자, 강호진 전문가가 어보브 반도체 종목 구해해 주셨습니다. 국내 MCU 칩 시장 1위이기도 하고요. 뭐 실적도 좋은 것 같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1,300원, 손절가는 짧게 8,300원 선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도 잘 체크해 보세요. 자, 바로 이어서 다음 사연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게시판에 남겨주신 사연 하나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남겨주신 사연 중에 박상우님께서 남겨주신 사연 바로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바로 주식 맛집이군요. 얼마 전에 목돈이 생겨서 많이는 아니어도 좀 불려볼까 하는데 어떤 종목을 사면 좋을까요? 기간은 넉넉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적 좋고 안정적인 기업이면 더 좋아요.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하고 남겨주셨네요. 자, 이 사연 핵심 포인트 정리해볼게요. 자, 사연 잘 남겨주셨습니다. 기간도 남겨주셨고 또 넉넉하게 목돈도 있다고 하시니까요. 이런 사연들 잘 참고해서 저희가 종목 구해드릴 텐데요. 자, 이번에는 좀 서성민 전문가를 연결해 드릴까 합니다. 전문가님, 이분 사연은 좀 어떻게 대응을 해드리면 좋을까요? 종목, 좀 좋은 종목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맛집에 잘 오신 것 같아요. 맛집에는 항상 비법 소스가 있고요. 저는 비법 소스로 활주로 차트를 쓰고 있습니다. 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선택한 종목은요. 유비쿼스 홀딩스입니다. 자, 앵커님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홀딩스가 들어가면 어떤 종목이죠? 홀딩스라고 하면 보통 제가 알기로는 좀 지주사 계열에 붙는 이름으로 알고 있어요. 맞을까요? 공부를 워낙 열심히 하셨으니까 당연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주사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제 자회사가 있고 지주사가 있으면 주가의 움직임이 원래는 자회사가 훨씬 더 좋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유비쿼스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유비쿼스 홀딩스가 유비쿼스보다 훨씬 더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5G 업종에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은 더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제가 5G에 관련된 장비가 들어가는 순서라든가 이런 부분을 너무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겠고요. 일단은 유비쿼스와 유비쿼스 홀딩스가 있는데 유비쿼스 홀딩스는 유비쿼스를 조금 신사업을 확장을 하기 위해서 만약에 유비쿼스 자체가 신사업을 확장하게 되면 5G에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집중해라. 신사업은 내가 키우겠다 하면서 투트랙 전략을 취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 동력을 얻기 위해서 그러한 전략을 택했기 때문에 업계에서 상당히 조금 부각을 받았던, 주목을 받았던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얘네가 지금 주력하고 있는 쪽이 유선통신 쪽입니다. 유선망 쪽인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5G니까 무선망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가정에서는 유선망이 더 중요한 거 아시죠? 왜냐하면 선을 꼽는 거랑 안 꼽는 거랑 어떤 게 더 빠른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5G에서는 10GB까지 데이터를 전송할 수가 있는데 유선망이 그게 업그레이드가 안 되면 그걸 받아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후발주자로 조금 투자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 거기에 관련돼서 추가적인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자회사 중에 유비쿼스 USA라고 있습니다. 미국의 자회사를 뒀다는 것 자체가 지금 미국 쪽에서의 매출이 상당 부분 발생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겠고요. 미국의 5G 장비 투자와 관련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로 조금 최근에 부각받았던 종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은 차트를 보면서 자세한 투자 전략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얘는 정말 제가 차트를 딴 때보다 조금 더 깔끔하게 만들었습니다. 딱 보시면 활주로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나타내는지 조금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보시면요. 얘는 공략 지점이 다 눈에 보이죠. 여러분들이 그냥 눈만 있으시면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공략, 여기 공략, 그리고 여기 공략. 공략 지점이 다 보입니다. 얘는 그냥 활주로선에 닿으면 공략하시면 됩니다. 그 활주로선이 뭔데 그렇게
잘난 척을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제가 활주로선이 대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보는 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차트에 대한 부분 한 가지만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티맵이라는 앱 많이 쓰시죠? 교통체증을 찾아서 쓰는 그 티맵을 쓰실 때 여러분들이 티맵이 가르쳐준 대로 가다 보면은 길이 뚫린 곳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100만 명 이상이 쓰고 1000만 명이 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다 그 길을 찾아가면 그 길목은 당연히 막히겠죠. 차트도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쓰는 차트는요. 그 길목은 모두가 다 전투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만의 차트를 개발하셔서 쓰셔야 된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그러면 자, 이 지점에서 공략을 한다라고 했을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모든 선이 활주로선에서 조금 강하게 반등을 준 부분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최근 시장 하락에 의해서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 저점이 완전히 활주로 차트에 닿아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맥점을 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31,000원대에 공략을 하는 거지만 이미 오늘 저점을 줬기 때문에 내일 오전에 공략하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내일 오전에 만약에 시장을 하락 출발한다라고 하면 땡큐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땡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해도 이미 충분한 가격 조정을 줬기 때문에 좀 공략 가능한 지점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우리가 궁금한 게 목표가가 궁금하실 텐데 일단 이 종목은 39,000원대는 당연히 돌파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전략을 일단 그 한 단계 위에 숫자가 바뀌는 4만 원까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제가 39,800원 이렇게 쪼잔하게 드렸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어느 정도 차트에 대한 그런 그 애정이 있기 때문에 4만 원까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손절가를 제시하는 게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얘 같은 애를 좀 활주로 차트에 대비해서 손절가를 제시해 드리면 너무 짧거든요. 오늘 저가 이렇게 하면 뭐 2% 3% 빠지면 손절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무리인 것 같고 일단 이때 저점 기준으로 봤을 때 27,000원 정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성민 전문가는 오늘도 활주로 차트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유비커스보다도 더 강한 유비커스 홀딩스 종목 구해주셨습니다. 미국 5G 설비 투자 수혜주라고 하니까 좀 잘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4만 원, 손절가는 27,000원 선 제시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요. 자, 바로 이어서 다음 고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을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문자 사연 보겠습니다. 뒷번호 8412번님이 남겨주신 사연 볼게요. 안녕하세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건강도 걱정이지만 주식시장도 어려워서 너무 우울합니다. 관련해서 단기간에 수익 볼 수 있는 종목 뭐가 있을까요? 어떤 부분이건 상관없습니다. 위기를 활용할 수 있는 종목 구해주세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자, 화면으로 정리해 볼게요.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건강도 걱정이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주식 시장이 더 걱정이 되기는 해요. 이런 위기 속에서 그런데 조금 더 빛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 어떤 게 있을까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는 강호진 전문가에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위기를 좀 활용할 수 있는 종목, 이 위기를 더 빛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종목 뭐가 있을까요? 사실 지금 뭐 좋은 종목이더라도 네. 사실 시장이 하락하는 뭐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단기 좀 종목을 원하신다고 한다면은 네. 아무래도 지금 뭐 테마가 형성되어 있는 이런 좀 테마주 위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 말씀드리기 전에 꼭 좀 주의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이 단기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단기적인 손실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테마주라는 성향 자체가 뭐 금방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 테마가 소멸되게 되면은 그 주가를 찾아오기가 굉장히 좀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늘 확실하게 손절가를 잡아 두시고 대응하시는 거를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상황에서 뭐 단기 수익을 내고 싶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관련주를 한번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의 이름은 아이스크림 에듀라는 기업입니다. 이 아이스크림 에듀라는 뭐 기업은 이 주요 고객 상대가 이 초등학생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이 스마트 러닝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대표적인 서비스 중에 아이스크림이라는 이 뭐 교육 컨텐츠가 있는데 뭐
초등학교 교사 중에 94%가 이 아이스크림이라는 교육 컨텐츠를 사용을 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초등학교 교육, 이 스마트 러닝 부문에서는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확진자가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치원을 포함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부 지금 개학 연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일주일만 연기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이 확진 여부를 좀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연기를 해 나가겠다라고 좀 얘기가 나온 상태고 또한 아무래도 개학 연기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된다면은 이 교육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테마를 형성을 하게 되면서 이 온라인 교육 관련주 위주로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이 테마 성격상 실제로 갑자기 이 실적이 엄청나게 증가를 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이슈가 좀 부각되는 부분이다. 이 정도 꼭 유념을 해두시고 일단 추가적으로 차트 한번 보시면서 좀 안내를 드릴 텐데 일단은 처음 21일 날 좀 뒤늦게 코로나19 관련주 중에 뒤늦게 이 교육주들이 테마에 편입이 되게 되면서 강한 상승을 좀 보였고 상한가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이 교육 관련주에서는 좀 대장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근데 한 차례 출렁임이 좀 있었고 오늘 다시 한번 급등세가 좀 연출이 됐었는데 여기서 좀 주요하게 좀 지켜봐야 될 것은 바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지난번에 발생했었던 거래량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오늘도 장중에 대략 19% 가까운 상승을 좀 보였었고 오늘 거래대금을 한번 보게 되면 2,100억 원이 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래대금이 상당히 좀 많이 실렸기 때문에 그 점 역시도 다시 한번 손바뀜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또한 오늘 상승 흐름을 좀 보이게 되면서 종가상 최고가를 기록한 상태입니다. 왜냐면은 이 상장 이후에 바로 조정이 이어졌고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었지만 역시나 이 시가를 지키지 못하면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 가격대에서 물렸었던 분명 투자자들이 있을 텐데 그 가격을 전부 소화를 하고 버텼다라는 것은 일단은 차익 매물을 어느 정도 좀 소화해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 시가에 또 진입했었던 물량이 남아있을 수 있는데 그 물량들이 아직 남아있다. 그래서 매도 물량이 아직까지는 완전히 출회하지 않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 흐름도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테마주 성격상 이 시초가가 조금 흔들림을 좀 보일 수 있습니다. 갭상승으로 시작할 수가 있고 아니면 갭하락으로 시작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시초가 대비해서 손절가를 한 5에서 7% 정도 잡고 보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테마주 변동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일단은 손절가를 확실히 꼭 지켜주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은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손절가는 대략적으로 갭이 좀 발생했었던 가격대인 그리고 상한가 종가 부근인 12,500원 수준으로 좀 잡을 수가 있겠고 만약에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은 직전 고점 부근인 대략 14,800원 정도로 잡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강우진 전문가는 아이스크림 에듀 짚어주셨는데요. 단기적으로 또 투자 전략, 이 손절가 잘 지켜달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목표가 14,800원, 손절가 12,500원 제시해 주셨네요. 자, 오늘 이렇게 가능한 많은 사연들 짚어봐드리려고 노력했는데요. 저희가 구해드린 모든 종목 좀 잘 참고해 보시고 좋은 수익 내시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이렇게 오늘 구해줘 스탁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서성민, 강호진 전문가 함께 했고요. 오늘 이 시간 저희 방송 잘 참고해보시고 내일은 더 큰 수익 내서 이 시간 다시 돌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밤 11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고맙습니다.